수도권 교회발 코로나19 확진자가 속출하면서 경남도가 긴급 행정명령을 발동하고 집회 참가자와 사랑제일교회 신도 찾기에 나섰습니다. 양산의 한 대학병원에서 편도 제거 수술을 받은 뒤 숨진 5살 김동희 군의 유가족이 1인 시위를 통해 병원 측에 의료 과실을 주장하며 진상조사를 촉구했습니다. 대학들의 신입생 유치 경쟁이 치열한 가운데 경남의 한 대학교에서 학생들이 직접 홍보단을 만들어 학교 알리기에 나섰습니다. 사천의 한 중학교에서 무속행위가 벌어진 것과 관련해 도교육청이 학교 교장과 행정실장에게 정직 처분을 내릴 방침입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 경남입니다. 서울 사랑제일교회와 집회 관련 코로나19가 경남 인근까지 바짝 다가왔습니다. 무엇보다 검사가 우선인 만큼 경남도는 행정명령을 발동하고 선별적 대응에 들어갔습니다. 보도에 권정숙 기자입니다. 하루 10명 이상의 확진자가 발생하면서 서울과 경기도에 이어 사회적 거리 두기 2단계로 격상된 부산. 인근 지역 경남의 불안은 클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경남도는 17일 저녁 6시 긴급 행정명령을 내렸습니다. 지난 7일부터 13일 서울 성북구 사랑제일교회 방문자와 8일 경복궁역 인근, 15일 광화문 일대 집회 참가자가 대상입니다. 해당자 중 경남에 주소나 직장, 연고가 있다면 증상에 상관없이 29일까지 의무적으로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문제는 명단 확보입니다. 질병관리본부 기준 18일 오전까지 경남의 사랑제일교회 관련자는 47명. 이 중 방문을 인정한 사람은 2명인데 경남에서도 허위 명단 논란이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 방문력이 없다고 주장하시는 40분의 경우에도 허위 명단일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하지만 저희들로서는 단 하나의 가능성이라도 염두에 두고 모두 철저하게 검사하고 관리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이렇게 명단이 허위로 작성된 데 대해서는 도에서도 질본을 포함한 보건당국에 제대로 된 명단을 확보해 줄 것을 강력하게 요청하고 있습니다. 특히 집회 참석자 파악이 힘든 상황입니다. 개신교계 교회 측과 경찰의 협조를 받고 있지만 18일 오전까지 63명만이 참석을 자진 신고했습니다. 경남은 익명검사 등 다양한 방법을 열어놓았다며 만일 행정명령을 어긴다면 구상권까지 청구하겠다는 입장입니다. 8월 29일까지 검사를 받지 않으실 경우에는 그 이후에 확진 판정이 되고 확진 판정으로 인해서 피해가 발생한다면 바로 고발되고 고발로 인해서 2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는 점, 그리고 그 피해에 대해서는 반드시 구상권을 청구해서 모두 받아내도록 하겠습니다. 2월 20일 첫 확진자 발생 이후 불과 9일 만에 확진자가 58명까지 늘어난 경남. 누적 확진자 167명의 3분의 1이 넘는 숫자에 대중교통과 휴가철 관광지 방역 강화까지 경남 곳곳에 긴장감이 흐르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권정숙입니다. 경남도가 폭염 피해 예방과 코로나19 사회적 거리 두기를 위해 양산 쓰기 운동을 전개합니다. 양산 쓰고 거리 두기 운동은 양산을 사용할 경우 체감 온도가 3에서 7도가량 내려가 폭염 피해를 막을 수 있고 양산을 펼치면서 사람 사이 거리를 1, 2m 정도 유지할 수 있게 돼 코로나19 생활 방역에도 도움이 됩니다. 경남도는 남녀 모두 양산을 쓰는 분위기를 조성하고 도민 참여를 독려할 계획입니다. 고성군이 경남도의 코로나19 긴급 행정명령과 관련해 18일 언론 브리핑을 열고 지역 내 광복절 집회 참석자에게 검사를 받을 것을 촉구했습니다. 이날 브리핑에서 백두영 고성군수는 고성군에선 사랑제일교회 교인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며 지난 15일 광화문 집회에 국민 65명이 참여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18일까지 검사에 응한 지역민에 대해선 철저한 신분 보장을 약속하며 집회에 참석했음에도 불구하고 검사를 받지 않는 지역민에게는 민형사상 책임을 강력하게 묻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얼마 전 양산의 한 대학병원에서 편도 제거 수술을 받고 뇌사 상태에 빠진 뒤 숨진 5살 김동희 군에 대해 보도해드렸죠. 유가족들은 1인 시위를 통해 병원 측의 의료 과실을 주장하며 진상조사를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구지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해 10월 5살 아들 김동희 군을 하늘로 떠나보낸 아빠 김강률 씨. 지난 13일부터 아들의 억울한 죽음을 호소하기 위해 직접 거리로 나왔습니다. 의료사고 의혹이 제기되는 이번 사건의 진상규명과 수술실 CCTV 설치 등 의료법 개정을 촉구하며 1인 시위에 나선 겁니다. 제가 1인 시위라도 하면 많은 사람들이 알고 제가 거기에 작성한 4가지가 그래도 우리 동의 이름으로나 아니면 뭐 다른 이름으로라도 법제화가 될 수 있도록. 양산 부산대병원에서 아무런 문제 없다던 편도 수술을 받고 얼마 후 뇌사 상태에 빠졌던 김 군. 이후 응급 상황이 발생해 최초 수술기관이었던 권영내 응급의료기관인 양산 부산대병원에 찾았지만 병원은 김 군의 수용마저 거부했습니다. 병원 측은 현재 수사가 진행 중인 사안이라며 아직까지 어떤 입장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이제 진상 규명을 할 수 있는 보건복지부에 올라가서 또 시위를 할 거고, 그 다음에 저희가 20만을 채웠으니까 빨리 이제 입법화가 될 수 있도록 이제 국회에 가서 또 시위를 할 예정입니다. 경남지방경찰청은 이번 사건에 대해 전담팀을 꾸려 병원 측의 의료 과실 여부를 수사하고 있습니다. 한편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와 24시간 내 의무기록지 작성 법제화 등의 의료법 개정을 촉구하며 김 군의 아버지가 올린 청원은 18일 기준 청원 마감 시간을 48시간 남겨두고 20만 명 이상의 동의를 얻었습니다. 청원글이 공개된 시점으로부터 30일 이내 20만 명 이상의 동의를 받은 청원에 대해서는 정부와 청와대 관계자들의 답변을 받을 수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구지은입니다. 네, 매년 학령 인구가 줄어들면서 요즘 대학교들은 입학생 모시기에 혈안입니다. 교수들이 고등학교에 찾아가 입학 설명회를 하기도 하죠. 경남의 한 대학교에선 학생들이 직접 나섰습니다. 학과 정보에 더해 안전 정보까지 알리는 학과 알림이가 만들어진 건데 여름방학에도 홍보단 활동에 열심이라고 합니다. 장보영 기자가 그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인제대 보건안전공학과에서 새롭게 홍보단을 만들었습니다. 홍보단 이름은 세이피아입니다. 세이피아에 대해서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학생이 유튜브 크리에이터로 변신했습니다. 고등학생들의 흥미를 유발할 만한 대학 생활에 대해 자유롭게 알려줍니다. 영상 촬영의 편집까지 모두 학생들이 직접 만들고 있는 보안TV는 지난달 개설됐습니다. 아직 시작 단계인 만큼 눈길을 끌 콘텐츠 선정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편집도 하고 또 머리를 맞대면서 콘티를 짜보니까 이거 역시 또 쉬운 일이 아니었구나. 이 채널을 보면서 안전이 어떤 것인지 그리고 이과가 어떤 것인지 라는 좀 더 친목하게 또 친근하게 다가갈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인제대 보건안전공학과에서 만든 세이피아는 영상 홍보에 더해 카드뉴스, 웹툰 등 다양한 홍보 창구를 활용하는 학과 알림입니다. 지난해 취업률이 의예과 뒤를 이어 2위를 차지했지만 안전 관련 특수학과인 만큼 고등학생들이 정보를 얻기에는 쉽지 않은 상황. 재학생들이 직접 나서 학과 생활에 대한 궁금증을 풀어주고 각종 재해안전 정보를 알리기 시작했습니다. 수요자 중심의 홍보가 아니고 우리가 공급자 중심의 홍보였는데 영상팀하고 또 브로셔 팀도 있지만 이걸 또 우리가 고3 학생들이나 고등학생이 좋아하는 만화로 그려서 또 제공을 하고요. 그래서 그들이 원하는 정보들 그들의 시선에 맞게 그들의 눈높이에 맞게 제공을. 보건안전에 대한 정보와 함께 학과 홍보까지 하는 세이피아는 올해 1기를 시작으로 지속적인 활동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대학의 신입생 모시기 경쟁이 매년 극심해지는 가운데 학생들의 자발적인 홍보 활동이 어떤 효과를 낼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헬로티비 뉴스 장보영입니다. 무더운 여름철 특히 주의해야 하는 질병 중 하나가 바로 식중독입니다. 기온이 높아 음식에 균이 생기기 쉽기 때문인데요. 식중독 예방을 위해선 무엇보다 음식물 관리에 신경 쓰셔야겠습니다. 김초롱 기자입니다. 사계절 중 식중독이 가장 많이 발생하는 계절은 바로 여름입니다. 계절별 식중독 발생 건수를 살펴보면 여름철 평균 식중독 발생 건수가 겨울보다 2배가량 높습니다. 식중독을 일으키는 주요 원인은 세균인데 여름철 날씨가 세균이 자라기에 적합하기 때문입니다. 이 세균이 가장 잘 자라는 온도가 30도 부근이라 여름철에 발생이 잘 되고요. 특히 습도가 많은 조건을 세균들은 좋아하기 때문에 식중독 예방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음식물 관리가 중요합니다. 음식물 보관 시 반드시 냉장 보관해야 하며 어패류는 물에 잘 씻어서 소금기를 제거한 뒤 냉장 보관해야 합니다. 또 식중독 세균의 경우 60도 이상에서는 살아남기 어렵기 때문에 음식은 되도록 끓여 먹는 것이 좋습니다. 물은 음용수로 지정된 생수 등을 마셔야 합니다. 특히 많은 양의 비가 내리는 장마철에는 식중독에 대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하천이나 하수가 범람했을 경우 채소류나 지하수가 식중독균에 오염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따라서 침수되었거나 침수가 의심되는 음식물은 반드시 폐기하고 실외에 있는 장독에는 비가 새어들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식중독의 원인마다 증상은 다르지만 설사나 고열, 메스꺼움 등의 증상이 나타날 경우 식중독을 의심해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식중독 증상이 나타났을 때 보건소를 방문해서 전문 의사들한테 상담을 받는 게 바람직하고요. 가족 간의 감염을 일으킬 수 있는 바이러스에 의한 식중독도 있기 때문에 우선 격리 치료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초롱입니다. 경남도 교육청이 최근 사천의 한 중학교에서 무속 행위가 벌어진 것과 관련해 이 학교 교장과 행정실장에게 정직 처분을 내릴 방침입니다. 도교육청은 행정실장이 사적인 무속신앙 의식을 독단적으로 진행해 학교 이미지를 훼손하고 사회적 물의를 일으켰으며 무속신앙 의식 과정에서 코로나19 감염 예방관리 절차를 지키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교장은 굿 현장을 확인했음에도 중단 등 조치를 하지 않아 관리자로서 책임을 다하지 않았다며 징계 이유를 밝혔습니다. 또 교내 불법 촬영 사건을 도교육청에 보고하지 않은 교감 교장은 경고 처분이 내려질 예정입니다. 김해 한 사설 개주가 수십억 원을 들고 잠적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피해자 A씨에 따르면 김해 삼계동 다세대 주택에 거주했던 60대 H씨는 수년 동안 목욕탕에서 주변 사람들과 친해진 뒤 수십 명과 함께 번호 순대로 돈을 모아 타가는 방식인 번호개를 만들어 사기 행각을 벌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10여 명에 달하는 피해자들은 H가 번호개를 여러 개 만들어 자신의 입금 계좌로 갯돈을 받아 수년 동안 관리해오며 신용을 쌓은 뒤 주변 사람들에게 고액 이자를 미끼로 돈을 빌렸다고 증언했습니다. 피해자 A씨는 개주 H씨가 3천만 원부터 시작해 집주인 여동생으로부터 4억 원을 빌리는 등 피해액이 크다고 말했습니다. 이 김해 중부경찰서는 잠적한 H씨의 동선을 파악하고 경제 전문팀을 꾸려 수사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단기 아르바이트 해외 유학생 직원을 성폭행한 50대 사장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53살 A씨는 지난 17일 밤 11시 20분쯤 자신이 운영하던 창원의 한 음식점에서 아르바이트생 B씨의 신체를 만지는 등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B씨를 성폭력 피해자 지원센터로 인계하고 자세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자신을 무시했다는 이유로 흉기로 편의점 주인을 다치게 한 40대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48세 A씨는 17일 오후 8시 26분쯤 양산의 한 편의점에서 미리 준비한 흉기를 휘둘러 편의점 주인과 주인의 팔과 귀에 상해를 입혔습니다. 경찰은 사건이 일어난 뒤 1시간 만인 오후 9시 16분쯤 편의점에서 1km가량 떨어진 자택에서 A씨를 붙잡았습니다. A씨는 몇 개월 전 편의점 주인에게 무시를 당해 이날 편의점을 찾았다고 경찰에 진술했습니다. 경찰은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통영, 산양 등 도내 일부 해역에 고수온주의보가 발령되면서 경남도가 대응에 들어갔습니다. 지난 17일 해양수산부는 통영, 산양 일원과 고성, 하이, 진해만 등 해역의 수온이 28도씨 이상 오를 것으로 전망해 고수온주의보를 내렸습니다. 이에 따라 경남도는 도내 36개 중점관리 해역 수온 정보를 어업인들에게 제공하고 고수온 상황실을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또 31개 해역에는 책임 공무원을 지정하고 현장 대응반을 구성해 양식어류 2억 4,500만 마리 사육 관리와 출하 등을 관리합니다. 최근 이어진 버스 파업으로 버스의 재정 지원과 관련된 시민들의 관심이 높은 가운데 창원시 시내버스 개선위원회가 첫 회의를 열었습니다. 교통 분야 연구원과 교수, 시민단체 대표 등 분야별 전문가들로 구성된 버스 개선위원회는 이번 회의에서 표준 운송 원가 적정성 심사와 마을버스 운영 정책 수립 등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표준 운송 원가는 사후 원가 개념으로 지난해 지급한 재정 지원금에서 추가 금액을 정산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창원시는 내년 추진할 창원형 준공영제에 대비해 시내버스 표준 운송 원가 산정 기준을 개선하고 올해에는 사전 원가 도입 여부를 검토할 예정입니다. 고성군이 지난 14일 청년들의 고민과 의견을 듣는 청년과 함께하는 소통 공감 행사를 열었습니다. 이날 행사는 지역 내 체험시설과 관광지를 견학하는 일부 행사와 청년 공감 미니토크 2부 행사로 나눠 진행됐습니다. 일부 행사는 당항포 일원에서 도자기 만들기 체험과 장산숲 견학 등 소통의 시간을 가졌으며 2부 행사에서는 백두영 군수와 박용삼 고성군의회 의장, 청년 4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청년 정책 사항에 대해 함께 고민했습니다. 백군수는 청년들의 고민과 생각을 들어볼 수 있는 의미 있는 시간이었다며 앞으로 청년들이 살기 좋은 도시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습니다. 고성군이 새로운 관광 명소를 위해 조성한 구절산 출렁다리가 18일 개통했습니다. 동해면 외곡리 구절산 폭포암 인근에 조성된 구절산 출렁다리는 국비와 지방비 6억 2천만 원이 투입돼 구절 폭포 사이를 잇는 다리입니다. 불교 사찰인 폭포암 바로 옆 구절 폭포 사이를 잇는 길이 35m의 다리는 4개의 쇠줄이 철제 다리를 지탱하는 구조로 조성됐습니다. 끝으로 날씨입니다. 경남 지역 맑고 무더운 날씨 보이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35도까지 치솟아 매우 덥겠습니다. 한낮 야외 활동은 자제하는 게 좋겠습니다. 주간 날씨입니다. 연일 낮 기온이 높습니다. 폭염 영향 예보를 참고해 건강관리와 농축수산업 등의 피해 없도록 유의하셔야겠습니다. 해상도 맑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0.5에서 최고 1.5m로 예상되며 남해상에는 안개 끼는 곳이 있겠습니다. 생활지수입니다. 열대야가 예상됩니다. 수면 시 냉방은 필요하겠지만 선풍기 등 냉방기기를 강하게 켠 채로 잠들지 않도록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유튜브 채널 헬로 경남 통해서 오늘 뉴스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뉴스 마칩니다. 저희는 늘 지영민 곁에 있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